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인공지능 NPU 반도체 현황 및 지적재산 확보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지능형 반도체 연구본부장인 권영수라고 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인공지능이 필요로 하는 매우 거대한 컴퓨팅을 낮은 전력으로 실행하는 반도체인 NPU, 즉 뉴럴 프로세싱 유닛 반도체를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는 1초에 40조 개의 인공지능 데이터를 동시에 연산할 수 있는 컴퓨팅 반도체인 AB9, Artificial Brain 9 NPU 반도체를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1초에 1000조 개의 인공지능 연산을 한 개의 반도체에서 컴퓨팅할 수 있는 ABK라는 이름의 NPU를 개발 중에 있으며 향후 10페타 향후 초당 1경계의 연산이 한 개의 칩에서 1초당 연산이 가능한 ABT NPU 반도체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모든 IT 기술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모두 반도체로 이루어집니다. 즉 모든 소프트웨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반도체가 실제로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반도체의 70년 역사를 보면 PC 시대, 퍼스널 컴퓨터 시대와 모바일 시대를 거쳐서 2012년 이후에는 세계 전체의 반도체 산업이 인공지능 반도체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즉 2012년은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딥러닝 발전의 기원이나 다름없는 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간의 두뇌를 모사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인 딥러닝이 기술적으로 실제로 동작한다, 실제로 가능하다라는 것이 그 당시 알렉스 넷이라고 하는 그 네트워크를 표현한 논문에서 GPU라는 반도체 두 개를 이용해서 가능함을 확인한 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2년 알렉스 넷 논문 이후에 인공지능은 급격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발표에 의하면은 매년 딥러닝 모델의 크기가 10배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딥러닝 모델을 표현하는 데이터의 양이 딥러닝 모델을 트레이닝하고 인퍼런스하기 위한 데이터의 그 연산 용량이 매년 10배씩 증가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5년이 지나면은 10만 배의 성능 요구량으로 늘어나게 되니까 엄청난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즉 현재는 데이터 익스플로전, 즉 데이터 폭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즉 데이터의 양이 너무나 많아져 있기 때문에 연산해야 하는 데이터의 양이 너무나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반도체가 그 성능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반도체는 이전의 컴퓨팅 대비 수천만 배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인공지능 컴퓨팅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새로운 반도체 기술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실제로 인공신경망 계산을 위한 데이터량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신경망의 성장 이후에 반도체가 컴퓨팅해야 하는 데이터가 매년 10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오픈 AI라는 그룹에서 조사한 데이터인데 연도에 따라서 딥러닝을 위한 인공신경망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컴퓨팅의 양이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2년 이전에는 매년 2배 정도의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2012년 이후에는 매년 10배로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급격한 캐즘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알렉스넷 이후에 알파고 제로와 같은 딥러닝의 강화학습을 이용한 모델들도 표현되어 있는데요. 매년 10배라면 2년 후에는 100배, 5년 후에는 지금의 10만 배니까 인공신경망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컴퓨터가
이제 곧 인간의 두뇌와 같은 수준에 이르게 될 날이 머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반도체의 70년 역사를 보면 그 오랜 기간의 역사를 대부분 지배해 온 것은 CPU, 즉 Central Processing Unit이라고 하는 중앙 처리 장치라는 뜻을 가진 반도체입니다. 흔히 사용하시는 그 일반적인 PC 또는 스마트폰 AP 내부에도 CPU 코어가 들어가 반도체가 집적되어 있는데요. 이 CPU라는 반도체는 일반적으로 순차적인 컴퓨팅, 즉 프로시저럴 컴퓨팅을 잘 실행하는 반도체입니다. 근데 2000년대 전후에 GPU, 즉 Graphics Processing Unit이라는 반도체가 게임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크게 시장을 넓히게 됩니다. GPU는 그 구조를 보면은 사실상 작은 CPU를 한 개의 반도체 내부에 병렬적으로 매우 많이 구현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이후에 GPU는 그 구조의 특징을 10분 발휘해서 인공지능에 적용되기 시작했고요. 특히 딥러닝의 연산이 병렬 컴퓨팅 연산의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에 적용되기 시작했고 지금 시장성 측면에서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문제는 바로 전력입니다. 같은 연산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소모되어야 하는 전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GPU가 기술적인 그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GPU는 구조상 인공지능 자체를 위해서 개발된 것은 또 아니라서 동일한 인공지능 컴퓨팅 양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그 NPU나 인공지능 컴퓨팅에 최적화된 반도체에 비해서 더욱 많은 전력을 소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반도체의 전력 소모가 커지게 되면 탄소 발생량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탄소 발생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전기, 에너지를 더 많이 쓴다는 뜻인데 이것은 반도체로 보면은 이제 전력 소모량이 커진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반도체의 미래 기술 측면의 관점에서도 반도체의 단위 면적당 전력 소모량이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작은 반도체의 면적에 대해서 전력 소모량이 너무 커서 이 전력 소모량은 다시 이제 온도 증가는 반도체의 신뢰성 또는 이제 동작 자체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가 트랜지스터가 타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이 큰 전력 소모량이 반도체가 더 커질 수 없는 크기의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즉 기술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즉 반도체의 전력 소모량을 줄이는 것은 반도체의 기술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NPU 그리고 PIM NPU 기술은 인공지능을 위한 반도체로서 전력당 컴퓨팅 성능이 매우 높은 그런 반도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반도체, 즉 NPU는 인공지능 컴퓨팅을 위한 반도체입니다. 딥러닝의 발전은 인공지능 반도체의 발전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딥러닝의 기원이나 다름없는 2012년의 알렉스넷 논문에는 딥러닝 학습 방법뿐만 아니라 두 개의 GPU 반도체가 딥러닝이 실제로 동작하도록 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 딥러닝 알고리즘이 그 연산량이 비약적으로 대형화된 반면 반도체가 그만큼 발전되긴 했지만 아직은 반도체가 그 연산량의 그 대형화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공지능 컴퓨팅을 전문적으로 실행하는 NPU, 즉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은 인공지능을 실현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많은 연산량을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전자기기에 융합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반도체는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중앙처리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AP, Application Processor에 비해서 1000배 이상의 인공지능 성능을 필요로 합니다. 1000배 또는 10만 배 이상의 성능을 필요로 하기도 하는데요. 현재 인간처럼 대화가 가능한 초거대 언어 모델, 빅 언어 모델이라고, 빅 NLP죠. 라고 알려져 있는 GPT-3와 같은 그 인공신경망 모델의 학습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AP의 1천만 배에 해당하는, 1000만 배에 해당하는 데이터, 인공지능 데이터의 컴퓨팅 성능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 모든 인공신경망은 결국 반도체에서 실행되는데, 결국 바야흐로 반도체 기술은 이제 인공지능에 필요한 기술을 넘어서 우리 GPT의 경우에서도 보시다시피 필수적인 인공신경망 기술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필수적인 기술이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몇 년 사이에 세계 유수의 인공지능 기업들이 인공지능 반도체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가로축으로 되어 있는 전력 소모량과 세로축의 성능으로 구성되는 2차원 평면상에 각 인공지능 반도체를 위치시켜 본 것입니다. 구글은 TPU, Tensor Processing Unit이라고 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 아마존은 트레이니움, 자동차 기업 테슬라에서도 자체적으로 FSD, Full Self Driving이라고 하는 FSD라고 하는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존의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이 스타트업 형태로 새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많은 인공지능 기업들이 인공지능 반도체를 직접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서버뿐만 아니라 로봇, 드론 등 모든 전자기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자기기에 탑재되는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시기가 결국 도래되면은 수와트 정도의 적은 전력으로 스마트폰 1천만 개의 성능에 달하는 칩당 페타플로스의 인공신경망 연산 성능을 가진 반도체가 결국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가 향해야 할 곳은 바로 이 평면의 우측 상단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지능형 반도체 연구본부는 3년여의 기획과 2년여의 연구개발 기간을 거쳐서 2020년 초에 국내 최초의 인공지능 NPU Neural Processing Unit 반도체인 Artificial Brain 9 인공두뇌 9 반도체를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AB9 반도체는 그 반도체뿐만 아니라 인공신경망을 반도체에서 용이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NPU 컴파일러 인프라스트럭처를 같이 개발하여 현재 일반 인공지능 기업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공지능 반도체는 결국 빠른 성능과 높은 전력 효율성, 즉 성능당 전력 소모량을 최소로 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용화된 인공지능 반도체는 대부분 전력 소모량이 수백 와트에 달합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매우 뜨거운 반도체이고요. 실제 사람 손을 거기에 닿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 동작 중에는 닿을 수도 없는 정도의 온도로 올라가 있는 반도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서 대부분의 동작 시간을 데이터를 기다리면서 자동차로 비유하자면은 공회전을 하는 그런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AB9 NPU 프로세서는 15W 정도의 전력으로 초당 40조 개의 인공신경망 연산을 실행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 효율을 가진 반도체입니다. 독자적인 구조의 NPU와 온칩 40MB의 NPU 캐시, 컴파일러로 스태틱 스케줄링이 되고요. 독자적인 NPU 명령어를 가진 우리나라 최초의 NPU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B9 반도체는 엄지손톱의 2배 정도 면적의 실리콘에 1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배치되어서 동작합니다. AB9의 NPU 아키텍처는 우리 기술로 직접 설계한 반도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인공신경망, 인공지능을 위한 DNN 연산에 최적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AB9 NPU 반도체는 CPU와 연결하거나 인공지능 서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A-Brain, Artbrain S는 우리 기술로 설계한 NPU 카드입니다. 게임을 즐기는 분들은 GPU 카드를 잘 아시겠습니다만 언뜻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NPU 카드는 딥러닝 컴퓨팅에 최적화한 연산을 하는 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rtbrain S를 인공지능 서버에 장착하기 위해서 순간적인 열 발생 방지를 위한 핀을 장착한 모습입니다. Artbrain S NPU 카드는 이렇게 일반적인 PC에 장착할 수도 있고
카드 여러 개를 서버에 장착하여 고성능의 인공신경망 컴퓨팅을 위한 인공지능 서버용 반도체로도 적용 가능합니다. 저희 지능형 반도체 연구본부는 국내 최초의 NPU 반도체인 AB9 그리고 NPU 컴파일러 인프라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아트브레인 K라고 하는 한 개의 렉당 5페타플롭스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서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동체에 NPU를 장착하기 위한 아트브레인 M이라고 하는 NPU 시스템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트브레인 K는 국내의 다양한 인공지능 그룹과 협력하여 NPU 기반의 인공신경망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트브레인 M은 국내의 저전력 CPU를 개발하는 팹리스 기업과 공동 개발 중에 있으며 인공지능 드론 및 보안 시스템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NPU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우 세계적으로는 후발주자이기는 합니다만 독자적인 NPU 반도체 구조와 NPU를 구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 NPU 카드 제작 기술 등을 바탕으로 해서 인공지능 반도체의 지적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는 현재 세계적으로 다양한 글로벌 기업이 자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중인 상황입니다. 저희는 독자적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서 지적 재산을 확보하고 이와 같이 반도체에 집중하여 IP 현황을 분석한 이후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적 재산을 확보하고 있다고 자체 판단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더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4년 정도의 짧은 기간에 세계 수준의 지적 재산을 확보할 수가 있었고 조만간 더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AB9의 상용화 추진과 동시에 저희 지능형 반도체 본부는 데이터 빅뱅 시대의 NPU로서 온칩 학습과 트레이닝과 인퍼런스가 동시에 가능한 세계 최초의 칩당 페타급 NPU인 AB31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페타급 NPU와 ARM의 초고성능 CPU, 멀티코어 CPU로 집적이 되고요. 대용량 온칩 분산 메모리와 초고속 HBM3 메모리를 한 개의 칩에 통합해서 2023년에 개발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먼저 그 AB31의 기본 기술을 장착한 AB21이 나올 계획입니다. 이는 세계에서 출시될 시점을 대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예상을 해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NPU 프로세서 반도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B9, AB21, AB31의 상용화를 통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지적 재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